반딧불이는 어떻게 빛을 낼까? 자연이 만든 가장 신비로운 손전등 이야기. 여러분 혹시 여름밤에 시골 개울가나 깊은 산속에 가본 적 있으세요? 만약 있다면 한 번쯤은 이 광경을 마주했을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 깜박깜박 마치 별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떠다니는 작은 불빛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 신비로운 빛의 정체, 바로 반딧불이입니다. 우리말로는 개똥벌레라고도 하죠. 옛날 사람들은 이 작은 곤충이 내는 빛을 보고 별별 상상을 다 했어요. 중국에서는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가 생겨난다고 믿었고요. 부초이형, 일본에서는 전쟁에서 죽은 무사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했대요. 한국에서도 여름밤의 정취를 상징하는 곤충으로 사랑받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고사성 형설지공도 반딧불이와 관련이 있어요. 중국 진나라의 학자 차윤이 반딧불이를 모아 그 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와 또 다른 인물 손강이 눈빛에 비춰 책을 읽었다는 두 일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랍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이 작은 벌레는 어떻게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배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구가 달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게다가 그 빛은 뜨겁지도 않아요. 백열정우를 만지면 화상을 입겠지만 반딧불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따뜻함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지금부터 반딧불이의 작은 뱃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반딧불이는 사실 벌레가 아니다. 정체를 밝혀라. 먼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딧불이는 이름에 불이가 들어가서 마치 나비나 잠자리 같은 곤충처럼 들지만 사실은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어엿한 딱정벌레예요. 영어로 파이어플라이라고 부르지만 파리가 아니고 라이트닝 버그라고도 부르지만 진짜 버그도 아니랍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보는 무당벌레, 사슴벌레와 같은 친척인 셈이죠. 전 세계에는 약 2천여 종의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요. 한국에는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등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모든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은 성충이 되면 빛을 내지 않고 또 어떤 종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등 모든 단계에서 빛을 내요. 심지어 반딧불이의 알조차도 희미하게 빛난다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빛과 함께하는 운명인 셈이죠.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반딧불이의 배끝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다른 부위가 보여요. 보통 노랗거나 연한 크림색을 띠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발광기관이에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컷은 배의 6번째와 7번째 마디에, 암컷은 6번째 마디의 발광기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발광기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마치 잘 설계된 손전등처럼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장 안쪽에는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층이 있는데요. 작은 결정 입자들로 이루어져 마치 손전등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위에는 실제로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세포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각 피층이 덮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발광기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미세한 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 공급 시스템이 바로 반딧불이가 빛을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밸브를 열고 닫아 불꽃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자연의 디자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본격적인 화학 시간이에요. 너무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사실 반딧불이의 발광 원리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답니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데는 4가지 주인공이 등장해요. 첫 번째 주인공은 루시페린이라는 발광 물질이에요. 이 이름은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요.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 즉 샛별을 가리키던 라틴어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마의 이름, 루시퍼와 같은 어원이죠. 원래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좋은 뜻이었는데 후에 종교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의미가 변한 거예요. 흥미로운 언어의 역사죠. 두 번째 주인공은 루시페라제라는 효소예요. 이 효소는 루시페린이 빛을 내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해요. 마치 요리사가 재료들을 잘 섞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 루시페라제는 다른 분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 같은 존재죠. 세 번째 주인공은요. 우리 몸에도 있는 ATP와 대모신 3인산이에요. ATP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결국 ATP로 바뀌어서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해요. 반딧불이도 마찬가지로 이 ATP에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거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은 산소예요. 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바로 그 산소요. 자, 그럼 이 네 주인공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루시페라제라는 중매쟁이 효소의 도움으로 루시페린이 ATP에서 에너지를 받고 산소와 결합해요. 그러면 루시페린은 산화 루시페린이라는 흥분 상태의 분자로 변하는데요. 이 흥분된 분자가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면서 남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답니다. 루시페린이 흥분해서 펄쩍 뛰어올랐다가 너무 흥분했네 하고 다시 차분해질 때 그 에너지를 빛으로 내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분자도 흥분했다가 진정될 때 빛이라는 비명을 지르는 셈이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반딧불이의 빛은 무려 95% 이상의 효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쓰던 백열정우는요, 정의 에너지의 약 95%를 열로 낭비하고 단 5%만 빛으로 바꿔요. 그래서 백열정우는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거죠. 형광등은 좀 더 좋아져서 약 20에서 25% 정도를 빛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최신 LED 조명이 약 40에서 60% 정도의 효율을 보여줘요. 그런데 반딧불이는요, 95% 이상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조명인 셈이에요. 이런 빛을 우리는 냉광, 즉 콜드 라이트라고 불러요. 손에 잡아도 뜨겁지 않은 빛이죠. 이런 효율성 때문에 과학자들은 반딧불이를 흉내낸 LED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3년에는 벨기에 남위르 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반딧불이의 발광기관 표면에 있는 미세한 비늘 구조를 모방해 LED의 효율을 약 55% 향상시키는데 성공했고요. 이후 2019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빛 추출 효율을 무려 90%까지 끌어올렸답니다. 작은 반딧불이가 첨단 기술의 스승이 된 셈이죠. 반딧불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빛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깜빡임이 가능한 걸까요? 사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비밀을 풀지 못했어요. 화학 반응을 그렇게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다는 게 미스터리였거든요. 그런데 2001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드디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깜빡임의 비밀은 바로 일산화질소와 산소 공급량의 조절에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는 발광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 공장이 산소를 다 써버려서 발광 반응에 쓸 산소가 없어요. 그런데 반딧불이가 빛을 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신경에서 일산화질소를 분비해요. 이 일산화질소가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을 잠깐 멈추게 하고요. 그러면 갑자기 남게 된 산소가 루시페린과 만나 반응을 일으키며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다 일산화질소가 사라지면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산소를 가져가 버리고 빛은 꺼져요. 쉽게 말하면요, 반딧불이는 산소 밸브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빛을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정교한 자연의 설계, 감탄이 절로 나오죠. 빛으로 전하는 사랑의 모습 우호.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도대체 반딧불이는 왜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까지 갖춰가며 빛을 내는 거지? 답은 의외로 낭만적이에요. 바로 사랑 때문이거든요. 반딧불이의 빛은 일종의 사랑의 신호예요. 수컷 반딧불이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특정한 패턴으로 빛을 깜빡이면 풀숲에 숨어 있던 암컷이 자신의 종에 맞는 패턴이라고 인식했을 때 답신호를 보내요. 마치 모스부호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죠. 너무 로맨틱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딧불이는 종마다 깜빡임의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종은 1초 간격으로 짧게 깜빡이고요. 어떤 종은 제이자 모양으로 날면서 빛을 그리고 또 어떤 종은 0.5초씩 2번 연속으로 깜빡여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여러 종이 반딧불이가 살아도 자기 짝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비밀번호인 셈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무시무시한 반전이 있어요. 누구누구누구. 북미에 사는 포트리스 속에 암컷 반딧불이는 파무파탈, 그러니까 치명적인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은 다른 종 수컷의 신호 패턴을 흉내내서 유인한 다음에요, 가까이 다가온 수컷을 잡아먹어요. 사랑의 신호인 줄 알고 신나서 다가갔다가 목숨을 잃는 거죠.
자연의 세계, 때로는 인간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애벌레도 빛을 낸다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반딧불이는 애벌레도 빛을 낸다고 했잖아요. 애벌레는 짝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왜 빛을 낼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경고 신호라고 봐요. 나는 맛이 없으니까 먹지 마. 라는 메시지를 포식자에게 보내는 거죠. 실제로 반딧불이의 몸에는 루시부파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나 도마뱀이 한번 먹어보면 맛이 끔찍해서 다시는 안 먹어요. 그래서 반딧불이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셈이에요. 빛나는 거 보이지? 나 독 있어. 건드리지 마. 이런 현상을 생물학에서는 경계색이라고 부른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똑똑한 전략이죠. 인간에게 빛을 나눠준 반딧불이. 자, 그런데 반딧불이가 단순히 아름다운 곤충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인류의 과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생물이에요.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제는 현대의학과 생명과학 연구에 엄청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TP가 있어야만 빛이 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식품의 세균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세균에는 ATP가 있으니까요. 식품에 루시페린, 루시페라제를 넣어보면 빛이 나는 정도로 세균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천재적이지 않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암세포 연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활약하고 있어요. 암세포에 루시페라제 유전자를 넣어두면요. 그 암세포가 몸 어디로 이동하는지 빛을 통해 추적할 수 있어요. 신약을 투여했을 때 암세포가 줄어드는지도 빛의 세기로 측정할 수 있고요. 반딧불이가 자기도 모르게 암 정복에 한몫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반딧불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도 한때는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 같은 특별한 보호 지역에 가야 겨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82년에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재산 122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답니다. 반딧불이가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농약 사용으로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와 우렁기가 줄어들었고요. 도시의 밝은 빛, 즉 광공해 때문에 짝짓기 신호가 묻혀버려요. 사랑의 모스부호를 보내봐야 가로등 불빛에 가려서 짝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또 하천 정비와 콘크리트 호안 공사로 서식지 자체가 파괴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반딧불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딧불이가 내는 빛은 단순한 곤충의 생체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억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정교한 화학 시스템이자 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연의 걸작품이며 종족을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사랑의 노래예요. 다음에 여름밤 어딘가에서 깜빡이는 반딧불이를 만난다면요. 잠시 멈춰서서 그 작은 불빛 속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서는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제가 만나고 ATP가 에너지를 내어주고 산소 밸브가 정교하게 열렸다. 다티며 한 마리의 작은 곤충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 온 우주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답니다. 수천 년 전 차윤이 반딧불이의 빛으로 책을 읽었듯 오늘날 우리는 반딧불이의 빛으로 생명의 신비를 읽고 있어요. 어쩌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건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가장 작은 존재 안에 가장 큰 경이로움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이로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사랑이 깜빡이고 있어요.